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진용을 갖춘 정관계 인사들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머슴 노릇 잘하겠다는 여당 대표에게 국민이 평안한 정치를 당부했고, 최희영 문체부 장관에게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항일유산 110여 정을 한자리에 모아 오는 10월까지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진관사 태극기 진보는 이번 전시 기간 중 일주일만 공개됩니다. 솔배추 같은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 이름을 알려온 불자 정현식 작가가 명상과 연계한 다양한 작품으로 수묵 점묘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점 찍는 행위를 철학적 사유로 꼽히운 미학의 현장을 가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추구하는 웰니스 여행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웰니스 여행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삼각산 화계사 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화계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물놀이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물 진관사 태극기와 윤봉길 의사의 회중시계 등 항일유산 11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1972년 윤봉길 의사 유품이 보물로 처음 지정된 이후 항일유산의 가치는 점점 더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아직 국보 지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단 허민 국가유산청장. 광복 80주년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 사전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허 청장의 발걸음은 진관사 태극기로 향했고, 허민 청장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보물인 진관사 태극기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의 상징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진관사 태극기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걸 일제 강압에도 끝까지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에 백초울 스님께서 일장기에 일본을 뭉개고 우리 민족의 그런 영혼을 태극에 올려가지고 강한 항일의 의지를 보여주신. 특별전에는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인 국가등록문화유산 미사일록과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들의 결상전 기록 등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처럼 뜻깊은 전시회가 정부 주도로 마련된 셈이지만 항일유산은 광복 20주년이 지나서야 국가적 관심을 받기 시작해 1972년에야 윤봉길 의사의 유품이 보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독립운동의 유산, 유물을 우리의 국가가 관리하는 유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후반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20주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 전시회는 진관사 태극기 외에도 윤봉길 의사의 회중시계야 말모의 원고 등 보물 항일유산이 다수 전시돼 있지만 시기 등 법률 등에 의해 40여 점의 보물 중에서 아직 국보는 물론 지정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40여 점이 항일 독립유산의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물에서 국보로 올라가는 거는 건축물이라든지 이제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대상이 됐고요. 동상 같은 경우는 근대에 형성된 유산들은 일정 정도의 어떤 시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앞으로 임진왜란 시기 의승의 항일유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발굴을 할 방침입니다. 700여 총이나 이런 곳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이제 의병들도 함께 또 스님들도 의병이 돼서 활동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유물을 좀 모으고 또 그 진위를 또 파악하고. 일장기 위에 새긴 독립정신이 이번 특별전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더욱 깊게 각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덕수궁 돈덕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잇따라 예방해 사회통합과 문화진흥을 위한 불교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여당 대표에게 국민이 평안한 정치를 당부했고, 문체부 장관에게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사령탑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서울 조계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임 후 첫 불교계 공식 일정으로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고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에 대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여당 대표가 됐으니 국민 전체를 보듬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수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달라며 국민 모두가 편안하면 그게 바로 불국정토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표님이 돼서 더욱더 좋은 그런 당이 되고 좋은 정치가 되어서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평안해지도록, 지금 뭐 너무 상처가 많잖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에 정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저를 도왔든 돕지 않았든 능력 있는 인사를 기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당 대표로서 머슴 노릇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불교가 우리 또 역사적으로 보면 북태민한 호국불교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임진왜란 때도 왕은 도망갔어도 승병들이, 스님들이 나서서 나라를 많이 지키고 이렇게 그런 분들 또 존중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신임 장관도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불교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비전 중 하나인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언급하면서 우리 문화의 저변에는 불교 문화가 있는데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단의 핵심 종책인 선명상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가 반영된 선명상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문체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K 선명상이죠. 네. 그러니까 명상을 이제 대표하고 또 명상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국적인 명상, 그게 이제 선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최 장관은 진우 스님의 뜻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문체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많이 여쭙고 할 일을 찾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유례 없이 한국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불교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잘 연결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전통적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넓고 깊게 관심들을 갖는데 또 불교는 또 저희 예전부터 같이 이제 저희 정신 문화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해오면서 이어받아 오던 부분이라 그 외국인들도 이거는 더 특별하게 뭔가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당부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평안을 위한 정치 그리고 정책 실현은 새 정부와 정치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신임시설장들이 본격적인 불교 사회복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신임시설장 5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정년 퇴임하는 조승자 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시설장은 거창군 삶의 쉼터 권장 태고스님을 비롯해 목 오동 어린이집 윤선희 원장과 문수마을 김미령 원장, 의왕시 제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윤도원 센터장, 하계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현혜영 센터장 등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은 신임 시설장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담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산하 시설장으로서의 인연은 정년 이후 불자이자 후원자로서의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어린이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수행과 포교 중심 도량이자 국제포교 도량인 화계사는 그제부터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경내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도 화계사 어린이 물놀이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화계사 주지 우봉스님은 여름 캠프 입제식에서 축사를 통해 화계사에서 원 없이 놀고 집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며 30여 분의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재미있게 놀면서 부처님에게 예배도 드리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화계사가 누구 거? 화계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놀고 원 없이 놀다가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알았지? 화계사 경내에는 대형 풀장이 설치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물총놀이를 하며 물놀이 산매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겨울 캠프로 다른 데 갔을 때보다 화계사에서 하니까 훨씬 더 가깝고 더 재밌어가지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은데 운동회가 좀 짧을 것 같았는데 길어가지고 신나고 그리고 수영장도 크고 딱 여름에 맞아가지고 재밌어요. 이에 앞서 법당 안에서는 미니 체육대회가 열려 달리기와 줄다리기 등을 함께했고 팔정도와 육바라비를 배우는 조별 활동이 펼쳐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캠프 기간 아이들은 사찰 음식으로 공양을 하며 저녁 예불과 새벽 예불, 참선과 마음의 등 명상, 습취함을 하고 수계식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대학생 30여 명이 보조교사와 진행요원 등으로 참여해 진행을 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선생님으로서 일단은 이거에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기쁘고 이번 어린이 여름 캠프는 도심 천년고찰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놀이 문화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불교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점 하나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전통 서예의 영역을 넘어 점을 찍는 행위를 철학적 사유로 확장한 솔매 정현식 작가인데요. 하나하나 찍는 점 속에 멈춤과 숨쉬기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보도에 최유리 기자입니다. 캔버스 위에 찍힌 점 하나가 마치 고요한 물결처럼 번져갑니다. 단순한 점의 반복이 아닌 멈추고 숨쉬며 알아차림의 순간을 담아낸 작품들입니다. 솔매 정현식 작가의 16번째 개인전 알아차림 점을 쓴다는 점 하나로 철학적 사유를 캔버스에 풀어냈습니다. 점은 저의 존재고요. 제가 지금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저희 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점 속에서 부처님의 출가와 성도와 인매를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그런 행위가 구석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사자를 뒤엉키듯 적어 컨버스 한 면을 가득 채운 그림부터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점들이 향연을 이룬 작품까지 이번 전시에서는 세로 2m가 넘는 대작 10점을 비롯해 모두 20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먹과 아크릴을 혼용해 점과 색, 여백이 서로 울림을 주고받으며 깊은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예술에서 행상이나 저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배할 수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크릴은 제가 계속 50년 이상 만져온 먹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작가의 작품 세계는 서예의 전통을 넘어서 선불교의 알아차림 명상 사유와 연결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온 솔메이즘이라는 개념 미학은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깊어진 모습입니다. 작가에게 점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닌 알아차림을 위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이 점들이 그분들에게 걸어오는 서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점마다 온도가 있고 점마다 크기가 있고 점마다 감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의 내면에 자기는 울림이 올 수 있는 큰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 하나하나에 담긴 작가의 사유는 관람객들에게 멈추고 바라보는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이 사유로, 사유가 수행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은 오는 1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명상 전문가인 대한불교진흥원 신진욱 사무국장이 BBS 불교방송이 펼치고 있는 세계 선명상 투어의 총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서진영 BBS 사장은 어제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신진욱 국장에게 세계 선명상 총괄 자문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선명상 투어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명상 투어를 처음 기획할 때도 우리 신 법사님의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였고, 선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을 많은 곳에 전법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도록. 이에 신 자문위원장은 불교 전통수행법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한국 불교가 세계화되는데 BBS 선명상 투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선명상 투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함으로 해서 마음까지 잘 해방할 수 있고 선이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욱 위원장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조계종단이 결성한 선명상위원회 재가위원으로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명상 수행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책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됐는데요. 잘 지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행복과 건강을 더하자는 웰리스가 전 세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휴가철 푸른 숲과 농촌에서 잠시 망중한을 즐기는 웰리스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과 평균 일최고 기온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7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폭염이 스트레스를 높여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질환을 일으켜 병원 입원 건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03년부터 2013년에 있었던 폭염 기간 동안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들 16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14.6%가 폭염 영향으로 입원을 택한 것입니다. 지친 일상에 여느 때보다 가혹한 더위가 겹치면서 휴가철을 맞아 나를 되돌아보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휴양림이 대표적 힐링 피서지입니다. 오감을 깨우는 시원한 계곡은 물론 레포츠 시설, 목공예 등 숲속에서의 다양한 체험이 입소문을 타며 지난해 방문객만 2천만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산림청이 소개한 곳들은 얼음같이 차가운 계곡물로 유명한 가평의 유명산 자연휴양림부터 산림욕과 승마를 동시에 즐기는 경북 영천 운주산 승마 자연휴양림에 폭포가 일품인 진안 운장산 자연휴양림까지 다양합니다. 도심 폭염 속에 지친 심신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휴양림으로 떠나는 웰리스 여행으로 금세 치유됩니다. 실제로 폭염일 때 도심보다 숲의 온도가 2.47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무더위에 지치신 분들은 가까운 자연휴양림이나 숲을 방문하셔서 힐링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농촌 웰리스 여행 컨텐츠도 저렴한 가격으로 휴가철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팀원이고 코레일톡 등의 어플로 농촌 투어 패스 상품을 구매하면 전국 33개 인구 소멸 지역의 숨은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힐링이나 치유, 쉼 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충족하실 수 있는 곳들을 안내해드리고 또 거기서 실제로 체험을 하시면서 힐링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휴가철, 더위도 피하고 심신도 치유하는 숲과 농촌으로의 웰리스 여행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